아마도 가장 쉬운 배당 투자 설명서 저자 권대경. 부자가 되고 싶나요? 똑같이 50억 원이 자산가인 철수와 영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보유세를 내야 하고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일 일해야 합니다. 한편 영수는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은 10억 원이지만 상가를 보유한 덕에 매달 1,0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철수와 영수 중에서 어떤 부자가 더 되고 싶나요? 영수 같은 부자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절대적인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하는 수단일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보유 자산을 통해 저절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지출보다 많아지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40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부자의 꿈을 꿀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누구나 실시간으로 본인의 자산에 비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 주식, 주식에 대한 변호.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종종 이중잣대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무엇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건실한 투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에 대한 편견이 큰 만큼 여기서는 주식에 대한 변호를 해볼까 합니다. 단 제가 말하는 주식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전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뜻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코스피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낸 분석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다른 자산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코스피보다 강남 아파트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초기 투자금과 보유기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금을 코스피 지수에 넣었을 사람 역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고액의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곡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VTI는 어떨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은 정작 미국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환율 방어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폭락을 맞고 무려 5년이나 지난 2013년 2월에서야 고점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환율 방어 효과 덕분에 원화로 환산한 주가는 2-3년 만인 2010년 12월에 고점을 회복합니다. 같은 시점에 2008년 금융위기 무렵 강남 음마아파트는 1년여 만에 30에서 40%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또한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VTI가 27% 빠지고 고점 회복에 2-3년이 걸린 것에 비해 폭락 비율도 크고 회복 기간도 서너 배에 가깝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도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의 방어력은 상당합니다. 개별 주식은 위험하고 쉽사리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선정된 인덱스 펀드는 부동산보다 나은 안정성과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배당주를 배당으로 이기는 인덱스 펀드, 고배당보다 배당 성장률.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배당 투자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이때 가장 주목해서 보게 되는 지표 중 하나는 배당주의 배당 수익률이겠지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배당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A사와 B사 중 평생 직장을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A회사. 초봉은 높지만 회사는 위태위태. 연봉은 동결이거나 삭감 가능성 높음. B회사. 초봉은 낮지만 회사는 탄탄대로, 연봉은 상승 가능성 높음. 배당 투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현재의 배당금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번창하며 배당금을 점점 늘리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배당 성장률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배당금은 크지만 성장을 멈춘 회사보다는 현재 배당금은 작지만 성장해가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2003년 당시 5.12%의 고배당을 지급했던 ETF인 TLT, 그리고 1.85%의 저배당을 지급한 SPY의 연배당금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TLT의 연배당금은 해마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SPY의 연배당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에는 TLT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기 배당 투자자에게는 배당 성장성을 가려내는 안목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당 성장률을 가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우량 배당주들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미국에서 배당을 잘 주는 상위 기업들의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면 미국에서 배당을 잘 주는 상위 기업들의 배당 성장률 전체 평균은 8.98%에 불과합니다. 반면 놀랍게도 VTI는 2021년 2월 9일 기준 무려 9.21%의 배당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에 특화되었다고 알려진 ETF들은 어떨까요? 시중에서 배당형 ETF로 유명한 상품들의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허탈하게도 배당에 특화되었다고 알려진 ETF들조차 전체 평균 5.75%로 VTI의 배당 성장률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그나마 간혹 VTI를 앞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ETF조차도 운용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덱스 펀드는 배당 투자에서도 최상급의 강력한 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종목을 선정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모든 종목을 한꺼번에 다 끌어안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투자법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월배당 ETF를 하지 않는 이유. 미국 ETF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금방 매력적인 월배당 ETF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배당 주기가 3개월인 VTI를 선택했을까요? 주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유형. 먼저 배당을 매달 주고 배당률도 높은 종목으로 구성되었지만 주가 자체가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유형의 ETF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SDIV는 오로지 전 세계의 고배당주에만 초집중한 상품입니다. 연배당 수익률이 2021년 2월 기준 7%가 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성보다는 오로지 배당에만 집중해서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작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성장이 없으면 고배당을 지급하던 회사라도 결국에는 배당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SDIV의 배당 현황 그래프를 보면 2012년에서 2013년 무렵보다 그 이후의 배당금은 반토막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월배당에 혹해서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운용 비용이 높은 유형. 사실 대부분의 월배당 ETF는 종목 선정 및 운용이 까다로워서인지 운용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의 표는 많이 알려진 월배당 ETF를 몇 가지 선정하여 VTI의 운용 비용과 비교한 것입니다. VTI에 비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의 운용 비용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운용 비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상 이상으로 자산을 갉아먹고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책 아마도 가장 쉬운 배당 투자 설명서, 저자 권대경. 치과의사 권대경의 바쁜 사람들을 위한 간단하고 허를 찌르는 투자 설명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